나의 경우 창호지 도배 및 내부 담장 수선 공사를 하기 위해 부분 수선 심의를 넣어본 적이 있다. 여기 제10조 부분 수선 조항에 담장 창호 내용이 있어서 시도해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지원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한옥은 돈이 많이 든다. 왜냐면 한옥은 수공예품이기 때문이다. 손으로 직접 나무를 하나하나 다듬고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멘트로 몇십 채를 한꺼번에 만드는 아파트보다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옥 기술자의 수가 적어 시세가 일정하지 않고 공사 단가도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한옥은 비싼 데다가 인터넷에서 한옥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쉽지 않고 한옥 기술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우니 한옥에 사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다운 집인 한옥에 사는 것이 어렵다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한옥 살려는 사람은 점점 없어질 것이다. 북촌에도 한옥은 집이 아닌 자본력이 투입된 상가로만 존재할 것이며 한옥 거주민들은 도도새처럼 곧 멸종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나라에서는 한옥살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하였고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돈을 준다. 이것을 보통 한옥지원금 제도라고 말한다. 지원금 제도는 서울 한옥 포털에 들어가 보면 안내되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면 수선은 20년마다 1억 8천만 원을 지원해준다. 신축 시에는 1억 5천만 원이다. 부분 수선 시에는 5년마다 3천만 원이다. 한옥 산다는 이유로 돈을 지원해준다니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막상 지원금 제도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한옥 지원금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부정적인 영상이 많다. 한옥 장려하더니 5번 퇴짜, 1억 지원해도 안 짓는 이유, 이런 영상들이 보인다. 나도 한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북촌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기준이 까다로워서 생각보다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든 준비한다 치더라도 막상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깎이거나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시 한옥 심의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한옥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비용이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기준을 다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넣어보지 않고서는 지원금이 나올지 말지 알 수가 없다. 나의 경우 창호지 도배 및 내부 담장 수선 공사를 하기 위해 부분 수선 심의를 넣어본 적이 있다. 여기 제10조 부분 수선 조항에 담장 창호 내용이 있어서 시도해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지원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창호지는 소모성 자재라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었고 담장은 밖에서 보이는 담이 아니라 내부 담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다. 창호지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담장이 내부 담장이라 안 된다니 아마도 지원금 제도의 취지인 공공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다. 내가 거부당한 사유는 심의 기준에 써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 믿을만한 작업자를 구하기 위해 시공사를 대여섯 군데 만나가며 견적, 비교 견적까지 받아 제출했고 심의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먼저 진행하고 창호, 담장 공사는 미뤄뒀었다. 솔직히 짜증은 났지만 기준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나는 고생한 축에도 못 끼는 것이 SBS 뉴스에 한옥 신축하려다 이런저런 사유로 5번이나 거절돼서 열받으신 사장님이 소개되었다. 인터뷰에서 차라리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거기서 고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딱 그 심정이었다. 기준이 워낙 구체적이고 심의할 때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100% 충족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두 번째 이유는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아파트나 빌라는 그런 혜택이 없는데 한옥은 1억 넘게 받아도 부족하다니 라고 말이다. 내가 만나 뵀던 북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 달랐다. 지원금을 최대로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원금의 일부는 융자이기 때문에 갚아 나가야 할 돈이고 공사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건축주는 지원금 이상의 돈을 들여야 한다. 시공사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꽤 번듯하게 리모델링할 경우 평당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원금 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20평 한옥 기준 2, 3억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내 집이니 내 돈 들여 공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은 비싸게 하면 1억 정도일 텐데 한옥은 액수 자체가 워낙 크니 선뜻 공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촌에서 한옥은 주택보다는 수익형 상가로서의 매력이 크다. 큰 돈 들여서 한옥을 예쁘게 꾸민 다음 카페, 음식점,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주택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경우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나도 한옥 거주민으로서 솔직히 지원금 규모가 커지면 좋겠지만, 사실 나라에서 한옥 산다고 돈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니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어도 불만은 없다. 하지만 심의제도는 조금 유연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 때문에 최근 지어진 북촌 한옥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외관을 갖고 있다. 아마 한옥 시공사들도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설계를 실시하는 것 같다. 이런 한옥을 보면 다양한 의문이 생긴다. 한옥이란 과연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한옥은 우리나라 집인데 꼭 이렇게 생겨야 한옥인가? 오히려 전라도 광주나 목포의 구도심을 여행하다 보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옛 한옥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왜 꼭 전통 토기와를 사용해야 하는가? 기와 교체하려면 엄청 비싼데 현대식 슬레이트, 시멘트 기와는 안 되는 것인가? 극단적으로는 옛날식 초가집이면 과연 한옥이 아닌가? 가스 배관, 에어컨 실외기까지 꼭 전통 문양으로 가려야 한다고 하고, 광고물의 경우 원색 계열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정한 미적 기준인 것일까? 한옥과 원색의 조합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가? 규칙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보수적인 선택을 취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미의 기준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미는 다양하기에 더 아름다운 게 아닐까 생각한다. 2080년의 한옥은 어떤 모습일까? 청와대의 청규화는 푸른색이라 아름답듯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기와들이 북촌을 물들이진 않을까? 은은한 쑥빛을 입힌 연녹색 기와, 예쁜 치자색을 입힌 노란색 기와. 미래의 한옥은 사람이 정한 전통이라는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기를 소망한다.